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김다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올해 카이에서 발표된 Autonomous is not enough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스터디를 진행했어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동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여행객을 포함한 교통 소외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인구 통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516명의 BVI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이 기술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관련 연구에서도 이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주변 상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접근 가능한 시각장애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평가된 HMI는 단 2개에 불과하며 이 중 사용자 연구와 관련된 것은 1개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음성 변환 및 음성 텍스트 변환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며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사용자 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접근성 기술 활용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광범위한 피드백을 받아 음성 입력 및 오디오 출력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2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사용자 신뢰와 사용성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 시스템은 유일한 비시각적인 양식인 오디오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디오 상호작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상황이나 동료 승객이 잠들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멀티모달의 본질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한 22년 연구에서는 손목, 손, 가슴 등에 레디무브 및 레디라이트 장치를 착용해서 전달되는 진동 촉각 피드백을 조사해 차량을 찾거나 여행 중에 정보를 수신하거나 목적지 도착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과들을 얻었지만 촉각 이외의 모달리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공중 제스처의 주요 장점은 기존의 터치 스크린 기반 차량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제스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각에 의존하지 않은 제스처 시스템의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시각 전용 차량 디스플레이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사용자의 자연스럽고 접근하기 쉬운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차량 공유 서비스 모델을 채택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가 청결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스처는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중앙 디스플레이가 아닌 차량 실내 전체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중 제스처 시스템의 비시각적 이점을 활용해서 이 연구의 초점은 시각장애인의 자율주행차 제어 접근성을 개선한 연구입니다. 제스처 인터랙션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운전 행동을 조작하기 위해 이 자율주행 차량 문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스처 기반 내비게이션이 특히 단거리 주행 시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실패할 경우 백업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운전 작업 중 제스처 상호작용을 통한 차량 제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내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기반 메뉴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오디오와 결합된 제스처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제스처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탐색 성능과 낮은 인지 불가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과 제어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3명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15명을 대상으로 제스처를 정의한 후에 이 정의된 제스처를 기반으로 8명을 대상으로 인터페이스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터디인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연구는 초기 연구 결과가 이후 설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를 따랐고 설문조사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평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제어를 원하는 운전 과제와 각 운전 과제에 필요한 상황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다양한 일반적인 운전 과제에서 정보의 유형과 제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태스크는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는데요. 정지 출발, 그리고 조작, 속도 조작, 정차 행동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2가지 자극 세트를 추가를 했는데 경로 변경과 거리 조작이라는 2가지 유형의 운전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경로 변경은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었고 차간 거리 조절은 현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능을 고려하여 추가되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2가지 유형의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오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해서 각 유형의 운전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중요도를 1점, 그리고 5점까지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명 질문은 사용자가 주행할 때 특정 운전 작업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황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 질문입니다. 참가자는 보스턴 지역의 시각장애인 센터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23명의 참가자는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확인되었고 시력상실 발병 시기, 원인은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실험자가 참가자의 응답을 듣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응답은 참가자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제출 연후에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동 및 차량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당 $100를 받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는 설명을 듣고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운전 작업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원하거나 필요한지 생각하고 실험자에게 말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해당 운전 과제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지 출발, 그리고 조작, 속도 조작, 차간 거리 유지, 경로 변경, 정차 운전 행동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1의 4가지 가설은 2가지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시각장애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차량 제어 유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경로 기반 제어의 중요성과 관련해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다른 운전 작업, 예를 들어 차간 거리를 조절하거나 차량 속도, 출발 정지보다 경로를 제어하고 변경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경로 기반 제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운전 과정에 대한 제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2번째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비경로 기반 제어, 예를 들어 차간 거리를 조절하거나 속도 조절, 회전 동작, 출발 및 정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2번째 연구 질문은 상황인식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를 고려할 때 어떤 유형의 주행 정보가 필요한지, 상황인식에는 차량의 작동 공간과 주변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행동 정보, 예를 들어 차량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다음에 할 일, 그리고 환경 정보, 주행 환경에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환경 정보가 모두 시각장애인 사람들에게 중요할 것이며 이 중 한 가지 범주가 다른 범주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결과는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운전행동 전반에 걸쳐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운전작업 범주의 평균 중요도 점수는 3점 이상이었습니다. 피험전의 비모수적 요인으로서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리마트만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통제 유형은 주관적 중요도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전 운전 경험이 주행 제어 유형에 따라 평가된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분석했습니다. 그림 2에 따르면 이전에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모든 통제 유형에서 통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이 분석은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비경로 기반 제어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들이 제어 유형 전반에 걸쳐 상황 정보와 인식의 중요성을 특히나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여행 중에 상당한 양의 정보를 원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운전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단지 감각적으로만이라도 통제권을 갖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고,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방에 긴급 차량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경로로 가자, 돌아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차량 제어를 원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정보는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장면에 답변 질문을 코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사람들은 교통량과 같은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속도나 다가오는 방향 전환과 같은 차량의 행동 정보를 알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가 여러 질문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모든 종류의 오작동, 안전한 승하차 방법,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위치, 주변에 긴급 차량이 접근 중이거나 근처에 있다는 알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앞서 첫 번째 연구에서 밝힌 사용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차량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미디어 제스처를 정의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첫 번째 연구에 사용됐던 카테고리에서 제스처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동작들을 운전 동작으로 인식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1의 가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경로 변경을 위한 세 가지 하위 원칙, 새로운 경로 잡기, 더 많은 정보 받기, 새로운 경로 확정이 포함돼서 실제 자율주행 차량에서 경로 변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황인식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스처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 참가했던 참가자 15명이 두 번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모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8명은 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7명은 운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절차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탄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들은 제스처로 차량을 제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험자는 이러한 제스처가 터치스크린과 같은 장치가 아닌 공중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동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제스처에 대한 예시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에서 유일하게 변경된 부분은 경로 변경을 위한 3단계였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찾지만 그 경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한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상상하고 새로운 경로를 확정하는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제스처는 고프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서 녹화했고 비디오 분석은 고프로 플레이어,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비디오 분석에는 움직임, 움직임의 유형, 손 위치, 반복 이 4가지 차원에 따라 제스처 녹화를 변수화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실험에 앞서 일반 사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제스처의 하위 집합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파일럿에서 수집한 43개의 제스처 동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제스처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적인 제스처보다 동적인 제스처를 선호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스처는 정적으로 수행되는 것보다 움직임과 방향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에선 사람들이 제스처의 운전 은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 동작은 보이지 않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것으로 여러 번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운전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운전 경험이 없는 사용자보다 차량 내 요소,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조작과 같은 유사한 제스처를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오디오와 햅틱 단서의 조합이 오디오 또는 햅틱 단독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10개의 기록된 제스처 중에서 206개는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제스처의 의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손이나 팔의 움직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표들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운전 동작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제스처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를 요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유지된 제스처 4개 중 3개는 한 명의 참가자가 수행한 것으로 이는 일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제스처를 선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제스처의 98%가 동적인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다는 결과는 제스처의 움직임과 방향성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설 1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참가자들은 제스처 시스템에서 어떤 모달리티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사후 테스트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14명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보완하기 위해 청각과 촉각 정보를 조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1명은 손동작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원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 변경의 중요성에 관한 첫 번째 연구의 결과와 결합하여 연구 3에서 사용된 인터페이스와 시나리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연구들에서 나온 니즈와 그리고 제스처를 바탕으로 세 번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사용성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오디오와 햅틱이 모두 지원되는 제스처 내비게이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제스처 오디오와 햅틱 피드백을 결합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제스처 오디오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제스처를 통해 공간화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링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설계 결정은 청각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달하며 환경학습과 공간 기억력이 최대 50%까지 향상되고 인지 부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비시각적 내비게이션 운원에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햅틱 탄색은 시각과 마찬가지로 선, 윤곽선, 지도 요소와 같은 공간적 속성을 통해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스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에 장착된 3인치 키커 모터사이클 스타일 스피커를 사용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실채널의 오디오는 앰프를 통해 생성되어 사용자 주변의 시계판 위치, 9시 방향, 10시 방향,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 배치된 스피커에 공급됩니다. 시계 화면 위치는 시각장애인 사람들의 내비게이션 교육 사용에 활용되고 이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기존 연구들을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AI 영상 생성기인 보이스 메이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키보드의 특정 키 스트로크에 매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비전을 통해 트리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자가 오디오 단서를 트리거하는 오즈의 마법사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앞서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로에서 경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오디오를 설계했습니다. 경로 변경 프로세스 및 관련 오디오는 연구 2에서 확인된 다음 제스처를 통해 트리거되었습니다. 차량 외부의 거리를 찾는 데 사용되는 스와이프 제스처, 특정 거리에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선택 제스처, 해당 방향으로 차량을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컨펌 제스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오디오 클립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과 3시 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참가자의 손가락이 3시 방향 스피커를 지나갈 때 3시 방향의 90도 방위각에서 우회전 3시 방향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가자는 선택 제스처를 사용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커피숍이 있는 스피커 방향으로 확인 제스처를 취하고 시험자로부터 해당 방향을 성공적으로 차를 몰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와 같이 햅틱 방식으로 공중 초음파 햅틱을 사용해서 교차로에 추상화를 전달했습니다. 울트라 햅틱은 초음파 트랜스듀서 어레이에서 상선된 전제파를 사용해서 복잡한 공중의 햅틱 감각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장치 위에 손을 장시간 올려두으면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 중에 팔뚝을 쉴 수 있는 받침대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손바닥 중앙에서 교차로에 있는 도로의 개수를 나타내는 펄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의 개수를 나타내는 손바닥 중앙을 진동으로 n회 펄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는 중앙에서 시계화면 위치 방향으로 손을 그립니다. 첫 번째 도로 방향이 9시 방향 도로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의 끝에 있는 펄스는 다음 선이 그려지기 전에 선 그리기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진동 두 번으로 완료됩니다. 이 진동 방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은 길을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나머지 8명의 참가자가 세 번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명은 운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테스트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참가자가 교차로에서 정차한 후 근처 커피숍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2개, 3개 또는 4개의 도로가 앞에 뻗어있는 여러 교차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제스처 오디오를 사용한 대표적인 교차로의 2가지에 노출되었습니다. 각 교차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될 때 12시 방향에 장착된 스피커에서 도로가 2개, 3개, 4개임을 나타내는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 일련의 제스처를 사용해서 도로의 위치, 각 도로에 무엇이 있는지, 차량의 경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교차로에 한 도로에만 커피숍이 있고 다른 도로에는 꽃집, 주택, 주유소 등이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실험 내내 커피숍이 있는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후 2개의 테스트 교차로로 연습한 결과 모든 참가자가 오류 없이 2가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6명의 참가자가 제스처 음성만 있는 조건 또는 제스처 음성 및 촉각 조건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순서는 순수한 학습 효과를 피하기 위해 참가자 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두 조건 모두 참가자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자는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커피숍까지 성공적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햅틱 조건에서 실험자는 커피숍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총 시간과 햅틱 교차를 학습하는 데 걸린 시간을 모두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6명의 참가자 모두 제스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스처 오디오와 햅틱 조건의 평균 탐색 시간이 제스처 오디오만 사용한 조건보다 약간 빨랐지만 표본 T검정 결과 이 수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완료한 6명의 참가자는 선호한 인터페이스를 평가했는데 4명은 제스처 오디오만, 2명은 제스처 오디오와 햅틱 인터페이스를 선호했습니다. 이 그림은 두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성을 매우 어렵다 1점부터 매우 쉽다 5점까지 5단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두 인터페이스 모두 사용하시기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스처 오디오만 있는 조건의 경우 5명의 참가자가 인터페이스를 매우 사용하기 쉽다고 5점, 1명의 참가자가 사용하기 쉽다고 4점을 평가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햅틱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햅틱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프레임이나 최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2명의 참가자가 햅틱 조건에 대한 역량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이유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오디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말하기 속도, 볼륨, 측정 단위, 음성 자체 등 여러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표본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서 통계적 비교는 부적절하지만 세 번째 연구 그룹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용성이 높다는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선 3가지 연구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가지 연구 중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불리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운전작업에서 차량 제어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황 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중감각 입출력 기능을 사용하는 HMI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제어에 대한 욕구가 시각장애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넘어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율주행차 시연회 참가자의 92%가 공유 제어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차세대 완전줄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욕구를 인식하고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내비게이션의 단서와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검증한 제스처 오디오 시스템이 음성 입력에만 의존하는 인터페이스에 비해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출력은 다양한 환경과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입력으로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음성 입력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나 공유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스처 오디오는 음성 입력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명령과 함께 수행할 때 부정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스처를 통합하는 또 다른 주요 장점은 청각장애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 햅틱 단서를 사용할 때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햅틱 방식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햅틱 방식 구체적이고 다소 제한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또한 햅틱 인터페이스에 대한 노출 부족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시각적 양식인 공간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햅틱 단서를 자율주행 차량에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주로 연구 세 번째 연구가 다소 단순한 특성과 관련해 있습니다.
오디오 로봇의 접근법은 향후 연구에서 제스처에 대한 컴퓨터 비전 인식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햅틱이 있는 제스처 오디오와 햅틱이 없는 제스처 오디오를 넘어서 이상적인 감각 조합과 장치를 탐색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넘어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더 복잡한 운전행동과 요구사항에 대한 제스처 오디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